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3일 늦은 밤입니다. 14일 새벽에 올라갈 영상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날씨가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푹푹 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는 고고합니다.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고고TV 개설한 지 3년이 됐는데요. 김건희의 광폭 행보가 눈에 띄는 것 같죠. 이거 정치의 시작입니다. 김건희 정치의 시작이고 김건희가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했다 하는 것인데요. 6월 13일 같은 경우에 그 오전부터 나오는 게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노무현 봉화를 참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윤석열과 노무현은 둘 다 공통적으로 노무현을 존경한다 하고 노무현을 기리러 갔다 하는 건데요. 노무현 정신을 기리러 갔다 하는 건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윤석열은 한쪽으로 돌쇠 마당새 같이 쓸고 다니고 김건희가 수습을 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하는 겁니다. 먼저 노무현 정신을 기르러 간 김건희 옆에 동영상과 그 사진들을 계속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좌우 통합을 바라고 좌우 협치를 바라는 사람들은 잘했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 면으로선 잘했다 그래요. 좌우가 이렇게 초양극단으로 갈려가지고 이렇게 동물같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해방 이후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승만이가 어느 정도 정권을 안정화시키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요새는 폭력만 동반하지 않았다 뿐이지 인터넷상에서 또는 이념상으로 좌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진 적은 없죠. 민주당과 국힘.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공격하고 적대시한 것이 한 10여 년 됐어요. 누가 먼저 불을 지폈냐 하는 것은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그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죠. 김건희가 권양숙을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은 너는 윤 대통령 너는 통합이 대통령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다 하고 김건희가 운을 띄고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했다 하고 권양숙이가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시라 하고 덕담을 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권양숙한테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 이러고 우리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권 여사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 해서 빵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윤석열은 먹새, 돌새, 마당새. 뭐 빵만 좋아하냐? 술도 잘 퍼마시고 음식도 잘 먹고 산의 진미 좌우 동서남북의 음식을 가리지 않는 게 윤서방인데 그 빵 사러 가다가 말이야 아니 그 아크롭스타에서 그 길 건너에 빵집 가다가 그 쥐가 가가지고 경찰과 경호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말이야 주말에 말이지 국민한테 민성이나 받고 그러니까 빵이 그렇게 좋아하면은 빵집에서 꼭 먹어 이놈아. 옆에 동영상을 붙였지만은 뉴스에서 따와가지고 김건희가 입장하면서 노무현 모여를 가면서 그 비석이죠. 그 풍부하지만 비석 그 성지화가 됐어요. 성격화가 됐다고. 쪽팔린 줄 알아야 돼 보수들은. 그걸 가면서 상록수 노래가 쫙 깔리고 상록수 그죠? 그리고 경건하게 김건희가 그 추모를 하죠. 기가 차라. 자, 고고TV가 왜 이렇게 노무현이를 싫어하는가? 저 노무현이 좋아해요.
노무현이 인간적이나 서민적인 풍모나 또는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풍모나 또는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그랬던 거,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그랬던 거를 좋아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려서 좌우 국민의힘 이것들도 정신을 못 차고 노무현을 추모하고 있는데 아주 미친 것들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과거 보수당이 노무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노무현 정신, 그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노무현을 갖다가 계승하고 적자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탈환했고, 노무현의 적자인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보수를 씨를 말리려고 5년 동안에 자행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응? 그리고 노무현이가 대진 것은 지가 조사 받아가지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감옥 가면 되는 거야. 지가 쪽팔려가지고 이명박 박근혜가 그 부인이나 또는 본인이 뇌물을 받아먹어가지고 애들 집을 사고 지들 그 호화롭게 산 적은 없죠. 그죠? 그런데 뇌물을 받아먹어가지고 지 애들을 미국으로 던져버려서 말이야 저택을 사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거장병이 가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쪽팔려서 죽은 거야. 그게 숭고한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입니까? 노무현이가 좌우 통합을 원했고 통합의 정치를 원했고 서민의 풍모가 있었고 국민하고 소통을 했고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은 스스로 권위를 내려놨지만 권력은 내려놓지가 않았죠. 그렇죠? 권력은 다 행사했어요. 그런데 서민적이고 통합의 정치를 냈지만 통합은 되지도 않았고 결국은 양보한 게 없었다는 거죠. 노무현이가 신용을 했고 그렇게 시도했는지 안 됐다. 그거는 어느 정권이든 다 그렇게 했어요. 응? 그게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력을 더 구축하고 확장해서 정권을 뺏자고 들어갔죠. 모든 그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면은 노무현이가 저지른 초양극화가 남북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갈등 2030을 갖다가 2030들이 3040이 돼 있죠. 또는 4050이 돼 있죠. 2030과 아버지 세대 5060을 갈라치기 해서 노무현에 쓰던 15년 전은 50대가 지금의 40대뿐이 안 돼요. 선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닥에까지 천천히 입장하겠습니다. 노무현에 의해서 2030의 전사들에 의해서 노무현의 공격들 2030 당시에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노무현의 재미를 봤죠. 그리고 세종시를 갖다가 서울 행정수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재미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종시가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 균등이 됐고 서울의 권력이나 서울의 문화가 세종시까지 넘어가 지방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종은 등거리는 행정수도만 있고 공무원들만 주관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편하고 그죠? 모든 권력과 경제와 문화는 다시 서울이 집중되어 있었고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지방 분권화를 해가지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슨 지방 분권화가 돼? 서울을 중심으로 자꾸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넓혀가야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는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반도 캘리포니아의 2분의 5분의 1. 공영 순서를 마치고 대통령께 공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안희정이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이광조도 있고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이 있고 이들이 노무현 정신을 팔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던 5년을 망쳐버렸죠. 대한민국을 솔직히.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의 실책과 문재인의 이 남파같이 얽힌 이 국정 농단이 노무현 팔아서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은 대통령을 안 알렸던 놈이야. 그냥 노무현을 따라다니는 노사문화 지금 현재 40대나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가 노무현 정치를 계승해서 문재인과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노무현을 갖다 심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은 5년 동안 노무현을 심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근데 지금 보수가 이게 희한한 게 노무현을 받아들여가지고 노무현이 아니라 윤석열을 받아들여가지고 윤석열이가 자기가 공개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김건희도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무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노무현의 변호인을 보면서 2시간짜리 변호인을 보면서 2시간 동안 윤석열이가 하염없이 노무현을 그리워하면 존경하면 울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전혀 둘러보시고 이게 보수냐고. 이 대견으로 변한 친박 진박에서 대견으로 변한 것들은 과거의 노무현이를 보고 뭐뭐 했노 뭐 운지했노 하고 지랄을 하고 그렇게 조롱하더니 어느 순간 대견으로 변해가지고 무조건 윤석열이가 하는 거 언행에 따라 언행을 모두 다 잘한다고 역시 윤석열이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이게 보수가 망가졌다는 거죠. 이념이라는 것은 강압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리소문이 슬며시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좌파 이념을 받아야 돼? 물론 좌우가 지금 섞어 나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잡고 좌파의 좋은 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노무현이가 진짜 좋았는가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역사적으로 지금 보수가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해서 아주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보수의 리더를 못 찾아가지고 윤석열이라는 놈을 집어넣고 이런 것이지 보수의 정신적인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지지를 노무현이가 싹 없애버렸다고. 이성만 없애버려, 박정희 없애버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수의 대통령으로 말이야 윤석열을 뽑아놓고 윤석열이는 마음의 심장에 노무현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이 이런 놈을 우리가 받들고 김건희가 남편의 뜻을 닳고 저도 지금 육성으로 그랬잖아. 김건희가 서울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인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대통령은 노무현이야 하고 김건희가 말이야. 이것들이 쉽게 말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난도질 할 때 이것들은 노무현 정신을 구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보수 대통령이 돼 있는 거야. 이거 기가 찬 현상이에요. 완벽한 이게 뭐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이런 데들이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극히 폄하하고 반대하니 노무현 묘소라도 찾아가서 좌우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데 꼴값하지 마. 40대들이나 50대 586들은 절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윤석열이는 진짜 노무현을 존경하고 김건희도 진짜 노무현을 눈물과 같이 눈에 집어넣고 존경한다는 거죠. 이게 참사예요. 참사. 정신들 차려라고 대개형들 이 늙은이들은. 어느 순간 치고 나갈 적에 말이죠. 윤석열을 국민들은 칠 겁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아침에 서울신문 단독 인터뷰라고 뜨고 각 언론들이 받았었죠. 김건희가 정치 행보를 시작하고 공개 행보를 시작한 거, 즉 정치 전면에 나선 거예요. 응? 대개원들은 맞아. 그래. 역시 김건희, 역시 윤석열. 모든 게 좋아. 따봉, 찡와, 띵와. 고고TV도 김건희가 나오려면 당당하게 나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었죠, 저는. 욕 나오네. 대통령 부인이, 그것도 신임 대통령 부인이 죽은 전직 대통령, 거기 묘소를 가는 걸 전 방송에서 실황을 하는 이 기가 찬 행동. 우리 옛날에 어떤 부인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이죠. 카메라를 들이대고 말이죠. 어떤 묘수를 참배하고 풀로 이렇게 찍어대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시중에 그 말을 아마 나중에 알 겁니다. 청와대 권력 1위는 김건희, 2위는 토리, 3위는 윤석열. 서울신문을 보면은 그래, 응? 서울신문을 보면은 여기 인터뷰 요약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육성책을 해야 되겠다.
그게 김건희의 핵심 코어드고 바이든을 끌어들여서 바이든한테 받아쳤다. 메리드 업.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메리드 업. 윤석열이나 나나 메리드 결혼하면서 와이프를 잘못해서 신분이 업 상승됐다 하니까 김건희가 리얼리 하면서 받아쳤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천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받아치긴 네가 받은 뭘 받아쳐. 그러니까 얘도 농담으로 그런 건데 김건희가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옆에서 통역해줘가지고 메이드업이라 그럽니다. 당신들 말이야 신분 상승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니까 리얼리 쪼개고 그 다음에 너가 뭐를 말했는데 아우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걸 갖다 기사에 또 해. 응? 바이든이 김 여사를 향해서 자신과 윤 대통령 모두에게 메리드 업 하고 저 훌륭한 아내와 결혼한 남자들이라고 인사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바로 그 말을 알아듣고 메리드 업 빛이 바로 그 말을 알아듣고 리얼리 세 번 했냐? 받아쳤다. 아유 쪽팔린 줄 알아라 진짜. 아우 진짜 쪽팔리다 내가. 그러면은 자 유기견, 반려견, 동물 이 문제를 갖고 나오죠.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윤서방은 동물에 대한 마음이 깊다.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학대받는 아이, 동물을 존재하는 마음이 잘 들으세요. 학대받는 아이, 소외된 여성, 유기된 영아,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청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 김건희가 뭐라 그러면은 동물에 대한 학대는 사회 약자층에 대한 학대와 똑같다. 즉 반려견이나 반려묘가를 인간 수준을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개가 인간이 되죠? 저도 반려견 키운다니까. 그러나 개새끼는 개새끼야. 우리가 밥 먹는데 말 엎어버리면 그러면 혼나죠. 동물과 학대받는 아이를 동질선상에 놓고 동물과 소외된 여성을 동질선상에 놓고 동물과 유기된 영아를 동질선상에 놓고 동물과 보호실에 있는 청년들을 동질선상에 놓으면은 인간이 개가 되는 거야? 이 세계관이라는 게 김건희와 윤석열의 세계관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내가 더 지독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개들이 아프고 고양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동물보건 의료 수가가 표준화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윤석열 내 남편이 집권 기간 동안 해결해주면 좋겠다. 아주 꼴값을 해요. 이것들이 진짜. 응? 대한민국의 의료보험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의료보험비를 못 내고 수도비 전기세를 못 내고 5인 가족이 자살하고 3인 가족이 자살하고 구로구 송파모니 자살사건 성북거리 자살사건 이것들이 인류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개한테 꼽혀 있는 거야. 개를 4마리나 키우고 또 3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데 7명. 난 그런 사람도 솔직히 정신병자라고 봐. 개 1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가보면은 개가 말이야,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 가면 개가 막 15마리, 20마리 있고, 지는 못 먹으면서 개한테는 갈비탕 끓여준다고 그러고, 영양식 준다고 그러고, 그 미친 것들이 많대. 응? 사람이 유기를 한다는 것은 개를, 그러면 안 되지만은, 개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또는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든 개 키우는 거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개새끼 그 털 하나 깎는데 돈 10만 원 줘야 되고 그래 나는 털도 말이야 길러줬어 그리고 여름 되면은 말이야 와리깡으로 다 밀어버리라 그랬어. 농담이고 간혹가다 그랬어요. 털이 너무 날리니까 와리깡으로 밀어버려 데려가서.
그 발이 깡으로 위는 게 말이지 돈 10만 원 달라 그래. 그래서 이 개의 그 의료보험 수가 문제가 왜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야 되죠? 개새끼한테?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리고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의료보험을 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다고 왜 개새끼한테 우리가 지금 연금도 떨어져갖고 건강보험료도 고갈돼가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왜 개새끼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써야 되죠?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중국하고, 경제 규모가 괜찮은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뿐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개고기가 먹든 말든 난 안 먹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개고기 문제를 갖다가 왜 자꾸 말을 해? 물론 그거 뭐 브리짓티 바로도 같은 프랑스 애들이랑 브리짓티 바로도 같은 애가 와서 미개국이다. 그리고 저쪽에 미국 배우가 와서 미개국이다 그러는데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법으로 그러면은 금지시켜. 그거는 뭐 전 찬성해. 그런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자기들이 불편할 때도 반려견 이야기를 둘이 윤서방하고 나하고 하면은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진다. 미친. 자식 키우라고 자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를 갖다가 동물을 존중받지 않는 개나 고양이가 학대받는 아이하고 같고 여성과 같고 영아와 같고 유기되고 소외받는 영아와 같고, 그리고 요새 뭘 영아를 유기하냐? 그런 게 몇 개나 있다고? 보호시설에 있는 청년과 같다. 이런 개 집구석을 봤나? 지금 김건희가 나오는 이 워딩들을 저는 가만히 보면 억지로 까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고TV만의 세계관, 고고TV만의 인류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을 존중하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같다. 야 이거 개가 사지 다 잘린 사람이 개새끼가 있냐? 사지 절단한 사람? 그런데 우리 인류들, 우리 한국도 지금 뭐 전장인 시위 같은 데가 바로 사지가 절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지가 절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나 관심 써 이년아. 짜증날려 그러네. 김건희 얘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지적인 깊이도 없고, 사회를 넓게 보는 그 지혜도 없고, 딱 생각나는 게 말이죠. 김건희나 한동훈이가 50대 나이가 같죠. 50살. 그런데 51살, 50살. 그런데 얘네가 20대에 10대에 오렌지족이 그 설치된 청담동 압구정에서 살았어요. 난 이 친구들을 보면 오렌지족이다, 오렌지 걸이다, 유한마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진짜 척박하고 진짜 힘든 데를 모른다. 조디로만 알고 머리로만 안다. 그럼 네 재산 있으면은 한 70억들, 그 대부분 사기쳐서 버는 재산들 땡겨줘. 불쌍한 사람들한테, 걔한테 말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그거 올렸는데 사진 하나 붙였죠. 오늘 봉화마을 가가지고 그 보고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참배할 때 보면은 그 김건희의 그 패션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제가 봐도. 이거는 갑자기 간 게 아니고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놨고 의상을 맞춘 거예요. 흑백. 김건희 의상 그 코드는 흑백입니다. 5년 동안. 그거 보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지를 보시라고. 저는 좀 패션에 관심이 있던 직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예인들도 하여튼 그렇고 바지를 보시면은 단추가 하얀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죠. 전번에도 구찌였던가? 그 뭐죠? 브라우스? 그거 할 적에도 선거 투표할 적에도 바지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단추들이 이렇게 달렸죠. 바지에. 굉장히 유니크해요. 이 친구가 지금
평상시에 그런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아주 이거 과시욕이 대단하고 자신감, 당당감, 정치의 전면에 서는 게 의상에서 지금 저실히 나타나요. 난 그 단추를 대단히 중요시하는데요. 그 바지에 단추 3개, 지금 몇 개인지. 악소리 날 사건이 한번 터질 겁니다. 오래 안 갑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